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내가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나 오늘쯤이 바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바닥.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낮게, 어제 종가가 좀 낮게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밀렸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었다가 다시 밀렸고, 코스닥은 조금 강하게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제일 강해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피 200과 코스닥 중에서는 코스닥이 제일 강해 보입니다. 선물로 보게 되면 오늘 선물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과 비슷하게 조금 약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바닥을 일단 단기 바닥을 찍은 듯이 보이는데 내일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단기 낙폭과에 의한 반등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가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꼭대기 대비 지금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는 통상 올라오지요. 이 꺼놓은 선이 절반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볼 때 절반 좀 보이는데, 앞전에 그 의미 있는 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올라갈 때 여기 저항을 받았고, 내려올 때 여기 지지를 받았던 그런 저항과 지지가 여러 번 반복되었던 그런 의미 있는 이 선이 이 꼭대기와 바닥의 중간쯤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대략 올라오지 않을까, 바닥을 찍었다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내일 당장 올라올 수도 있고, 모레 걸피까지, 오늘이 수요일이죠. 모레 걸피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21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오늘이 바닥이냐 아니냐가 조금 고민스러운데, 해외 정시를 보게 되면은 그 상해 종합이 1.1%가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좋은 징조죠. 상해 중국이죠. 항생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조금 못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만 가끔 지수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요. 우리나라하고 흐름이 좀 비슷한데 떨어진 것도 각도도 가장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비슷합니다. 그런데 꼬리를 길게 달고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대만이 내일도 좀 강하게 올라가주면 우리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과 우리의 시장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8월달 들어서는 좀 커플링 되는 느낌이 강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장은 시작을 했네요. 일본장도 니케이가 0.59%, 동경지수가 0.44% 올랐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올랐다가 좀 밀렸지요. 지금 유럽장 시작해가지고 영국, 독일, 프랑스, 유로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끝나봐야 알겠지요. 원달러가 많이 내렸죠. 원달러가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데 좋지요. 그리고 기름값도 지금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텍사스 중진유도 양봉, 브렌트유도 양봉.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빠졌는데, 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은 8월 13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고객 예탁금이 뭐 한 2조 한 2천억, 2조 2천억, 2조 2,200억 가량, 2조 2,100억 가량 줄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2조 2천억 감소가 됐지요. 신용융자가 늘어난 거는 안 좋은 거고 미수는 조금 줄었는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고객 예탁금이 줄은 이유는 뭘까 하고 보니까 매수를 갖다가 2조 8천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천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왔다. 6, 7천억의 돈이 들어왔고 2조 2천억을 2조 8천억을 샀죠. 개인이. 그래서 예탁금이 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탁금 시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식은 3일 있다가 돌아와서 예탁금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신용융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쭉 떨어졌지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가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 3일 지나봐야 여기에 드러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 시장이 예전부터 3일 있다가 돈이 들어왔고 파생 쪽은 뭐 당일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생은 3일 있다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왜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40년 전하고 거의 동일한데 제도를 바꿔도 될 듯한데 뭐 주식 시장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네요. 요즘은 전산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가지고 돈을 금방 돌리도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등락 순위를 보면은 오늘 하한가 친 게 하나 있네요. 엑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가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하한가가 나왔는데 많은 해상가를 한번 봐야겠지요. 엑세스 바이오가 시총손익 상위 삼성전자가 오늘도 조금 양봉은 났는데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도지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이 도지는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런 도지가 나오면은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볼 때 낙폭 과대, 그러니까 언더슈팅이 나온 것 같으니까 뭐 약간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자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네요. 어제 양봉.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빠른 것 같은데 어제 바닥치고 양봉이고 오늘은 5일선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봐도 뭐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오늘 이거는 241선 241선을 찍고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반등이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통상 절반 정도 보지요. 절반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고 좀 약하면은 절반에 좀 못 미치고 강하면은 절반보다 좀 더 들어옵니다. 반등인 경우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고 나면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은 위쪽 방향으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위쪽 방향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바닥 찍은 것 대비 거의 더블 정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오늘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받았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별 매매의 특징을 보면은 12일 날 목요일 날 1조 8천억, 금요일 날 2조 6천억, 약 2조 7천억 정도를 팔았지요. 그래서 외국인이 금요일 날 거의 매도의 절정을 이뤘고, 화요일과 수요일, 월은 휴장이었죠. 화요일, 수요일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기간도 거의 팔다가 오늘 매수가 들어온 걸 보니까 이거는 좀 잡아먹어도 되겠다. 개인들 그 신용 그 3일 되면은 반대 매매 나가죠. 나도 오늘 반대 매매 나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만 지나면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젠가 봅니다. 어제 화요일 날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정규장이 끝나고 나중에 동시효과 때 손실을 많이 보면서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실수로 또 매매를 잘못한 경우가 조금 생겨가지고 어쨌거나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전체 주식에서 내가 가진 그 뭐 추가로 넣은 것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규모의 80%를 손질을 했더라고요.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그래가 내가 참 신용과 미술을 들고 참 강크게 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버릇인데 요 슈팅이 나왔을 때 대충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내가 가진 종목이 이만큼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 종목 중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안 나오고 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나와가지고 일부 수익 실현하고 또 그 종목으로 들어갔지요. 왜냐하면은 계속 내려가니까 반등은 한번 놓고 내릴 것이다 하고 판단을 했는데 코스닥과 코스피가 특성이 좀 틀리는데 자꾸 내가 코스닥을 많이 건들다 보니까 코스닥과 코스피를 들고 있으면서 코스닥 특성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던 패착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복잡하게 매매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면은 신용, 미수는 쓰지 않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 신용은 그래도 석 달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금액이 1억이다 또는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내가 가진 금액의 절반 이하를 써야 됩니다. 1억을 가지면 5천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가지면 5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절반 이하의 금액을 써야 생존을 합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그런 하락이 나오면은 일부 반대 매매가 나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용은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같이 신용을 갖다가 원금에 뭐 2배 반인가를 쓰고 미수도 풀로 뭐 2배 반인가 3배를 쓰고 이러면은 이렇게 내려갈 때 아작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대충 보고 틀었어야 되는데 내가 손질을 잘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를 너무 믿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보는 게 어쨌거나 내가 손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종목 중에서 대세 상승으로 접어든 종목들을 건드리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일별 매매를 보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선무 그 파생 중에서 옵션을 보게 되면은 옵션은 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매가가. 그래서 반등이 오늘 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다. 풋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래 봐서는 잘 안 보이죠. 보면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다. 이걸 봐서는 아직도 하방 쪽이 강하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조정이 나왔다.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풋옵션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거다. 이거 외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ATM으로 들어가면 또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나는 파생을 하니까 파생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파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ETF라든지 그 뭡니까 그 지수 가지고 뭐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지요.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래 보면은 그제 껐던 거와 비슷하게 이거는 또 호가가 다르니까 이렇게 1파, 2파, 지금 3파 끝이 난 거죠. 오늘 끝이 났습니다. 오늘인지 어제인지 모르겠는데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 조정 중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내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요 행사가에 따라 가지고 이 그래프도 뭐 보기에 따라 차이가 좀 나지요. ATM이 다르고 OTM이 다르고 ITM이 좀 틀립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지금 올라온 만큼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고 이 고점을 뚫는 슈팅이 한번 더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아주 뭐 8, 90% 이상이 아니고 한 6, 7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보나 뭐 업종으로 보나 이 정도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 저점을 뚫거나 쌍바닥을 치는 그런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언더슈팅이 놓으면은 통상적으로 저 위에까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여기도 뭐 언더슈팅이 놓으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중단 걸쳤다가 다시 상단까지 갔지요. 여기도 언더슈팅이 잠깐 놓았는데도 걸쳤다가 상단까지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상단 비슷하게 걸치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여기서부터의 상승이 끝나고 여기서부터의 이까지의 상승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하락 조정을 하는 그 와중이기 때문에 이때와 조금 다른 특성을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대략 절반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더 이상 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일단은 절반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의 세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거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같이 사야 되는데 비중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잘 못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 산 거죠. 그래서 어제 다 팔고 오늘 샀습니다. 사가지고 올라올 때
뭐 매도 치고 내려갈 때 다시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수 치고 이런 단타를 했지만은 들고 있던 볼륨이 달라져 있으니까 내가 내 자산 가격의 뭐 한 4배 정도, 4배, 5배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가 뭐 지금 내 자산의 2배 정도의 볼륨으로 수익을 내봐야 뭐 3발의 피지요. 깨질 때의 반의 반밖에 안 됩니다. 벌어봐야. 그래서 참 신용과 미수가 좀 안 좋은 게, 또는 그날 청산하거나 늦어도 그 다음날은 청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벌 때는 올라갈 때 보니까 조금밖에 못 먹는데 내려갈 때 얻어 터질 때는 볼륨이 커져 있으니까 많이 얻어맞고, 많이 얻어맞은 것만큼 사고 싶지만은 다시 사지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률은 높은데 계좌는 박살나 있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가 우상향을 하려면은 가능하면은 미수, 신용 쓰지 않고 계좌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언제 갑자기 급락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급락할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죠. 이때도 보면은 뭐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났지 않습니까? 5개 나면은 오늘 장중에는 깨졌지만 결국 양봉으로 돌아섰지요. 그러면은 이 정도 돌아서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내가 말하는 분할 매수법 있죠. 5분할 중에서 A안, B안이 있는데 나는 하나, 둘, 넷 하는 매수법을 쓰면은 이만큼만 올라오더라도 종가 대비로 이만큼만 올라와도 본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장중이 올라왔을 때 본전 될 때 또는 약간 수익 날 때 다 털어버리고 다시 밀릴 때 다시 사도 되는, 아니면은 반등이 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요때 산 거와 어제 산 거와 요날 산 거와 이날 산 거를 같이 트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일 또 올라가 가지고 이날 산 게 수익이 나면은 요날 산 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뭐 적당량 털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갖다가 뭐 박사님은 살깎기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기법입니다. 고수들의 영역의 기법인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매도 수익이 나면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과다에 의한 반등,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뭐 이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이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 뭐 최소 쌍바닥부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 올랐다가 이 바닥을 깨지 않고 갈 것 같은 그런 지표도 있고, 지금으로 볼 때 나중에 뭐 며칠 지나서 보면 또 달라져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표는 이거 뚫고 내려갈 것 같은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판단은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단기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지켜보고 올라와서 슈팅이 강하게 놓으면은 이거는 상당 부분 털어내라는 계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오르면은 바로 쭉 오르지는 않습니다.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장중 조정이라도.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일단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들고 가면 되지 않냐.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가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이게 바닥이 확실하면은 계속 들고 가면 되죠. 계속. 근데 일단 바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닥인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반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 수익 나면은 일부를 털든가 전부 다 터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나는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내가 내 영상을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보고 구독자로 볼 때 8명 구독이 돼 있던데 내가 내를 구독을 했으니까 7명, 지금 뭐 제 구독자 7명입니다. 7명이 뭐 한 번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두 번 보는 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7명 정도 같으면은 그 중에서 뭐 댓글 달았던 분이 4분이 있으니까 뭐 3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고 또 본인이 사용하는 매매 패턴을 좀 알려주면은 좀 도움이 되게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패턴이라는 게 투자 개념으로 가져가는지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져가는 건지, 트레이딩 개념이면 스윙인지 뭐 단타인지 스캘핑인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엔 대충 그냥 스윙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댓글에 달아서 알려주면은 영상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